파산 신청하는 임대인,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사실 임차인들한테 다 갈 수 있잖아요. 빌라나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임차인들이 좀 손쉽게 임대보증금을 좀 회수할 수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사실 경기 좋을 때 많이 했잖아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갭 투자하셨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이율은 엄청 오르고, 그래서 파산 신청하는 임대인,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이제 손해가 사실 임차인들한테 다 갈 수 있잖아요. 빌라나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거액의 이제 임대 보증금이 묶일 수도 있고, 결국에 이게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임대인이 파산 신청해서 결정이 났다는 파산 결정문을 임차인들이 이제 받으면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임차인들이 좀 손쉽게 임대 보증금을 좀 회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2024년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큰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판사님들이 또 엄청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산관계인들 중에 이걸 어떻게 좀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잘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하신 분들이 발표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손쉽게 좀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허그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허그하고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파산 신청해서 파산 결정이 났거나 그런 경우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엔 허그에 돈을 달라고 하면 내줍니다. 근데 허그에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 그 보증금이 사실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절차 중에 순번에 따라 받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순번이 1번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임차인들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딱 주택이랑 상가만 전입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제 어디 오피스텔에 1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내고 10만 원, 20만 원 월세 내고 살았다 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왔는데 보니까 임대인이 파산해서 파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이 지금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만약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후순위잖아. 누구든 그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절차 중에 1억이든 아니 얼마든 전부나 일부를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순위에 맞춰서 임차인은. 근데 임차인이 이제 아무도 지금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법상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도 경매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임대인이나 아니면 파산관제인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지급명령을 신청하든 아니면 정말 소장을 제출하든 해가지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복잡하잖아요. 벌써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경매를 해야 된다니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돈도 듭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걸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생법원에서는 어떻게 임차인을 좀 손쉽게 경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까라고 하다가 수원회생법원에서 어떤 파산관제인과 이제 판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파산관제인은 임대인의 재산 관리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근저당 설정이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 파산관제인. 그래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 경매 절차 중에 그 임차인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대 보증금을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수 사례로 전파가 됐고, 회생법원에서도 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업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실무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사실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을 어쨌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전세권자로 등기만 되더라도 여러분이 훨씬 손쉽게 경매 절차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 이제 바뀐 실물에 회생법원에서는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임대인이 파산 결정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훨씬 손쉽게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뭐 상담을 받으시든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진행하실 때 이런 규정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좀 손쉽게 여러분 보증금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